여야의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탈락부터 전략 공천설까지 나돌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북의 출생 가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충북의 출생 가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단양 남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마을 진입로가 얼어붙은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겨울 내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여야의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면접이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현역 국회의원 탈락이나 특정 지역 전략 공천설이 나돌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자 면접을 먼저 시작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충북 출마자들은 오늘 중앙당에 올라가 면접을 봤는데 여러 후보가 경쟁 중인 청주 상당과 서원, 흥덕, 청원, 충주, 제천 단양이 해당됐습니다. 단독 출마한 중부 3군 임호선 현 의원과 동남 4군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오는 5일 면접을 봅니다. 곧이어 6일부터는 단수 후보 공천이나 전략 공천, 경선 지역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관심은 충북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탈락자가 있느냐입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심사 결과 발표 전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 31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정적인 지역 여론이나 당 기여도, 친명 대 비명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탈락자를 점치는 소문이 무성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접수를 내일 마감한 뒤 오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미 지난달 끝난 사전 컷오프 평가와 종합해 경선이나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권역별로 평가 하위 10%는 아예 탈락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경선에서 35%까지 감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청주 서원과 흥덕, 청원은 경선 없이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을 할 수 있어 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컷오프 대상자의 이탈과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 친이재명계 자객 공천 등 중앙발 공천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어 당내 갈등 관리가 승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달 충청북도의 출생아 수가 늘면서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신생아 출생 등록은 70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인 41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수는 2.5% 줄어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충북에 이어 대전은 4.3%, 충남도 1.5%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반값 아파트 공급과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여성으로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30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규모는 시술 비용의 50%로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냉동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할 경우 100만 원씩 최대 2차례 지원합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강물이 넘치면서 도로와 하상주차장이 꽁꽁 얼어붙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단양 주민들의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빙판길에 마을 진입로도 끊기면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소백산과 남한강 사이에 위치한 삼둥지 마을. 새 둥지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이름 붙은 3개 마을 주민은 모두 200여 명. 강 하나만 건너면 읍내라 접근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2달 전 강변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뜻하지 않은 고립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에서 강변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중간에 뚝 끊겼습니다.
길이 전부 얼어붙으면서 이곳부터는 아예 드넓은 스케이트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우회로를 이용하면 읍내까지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해봤습니다. 20분 내내 가파르고 굽은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존 강변 도로만 이용하면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배 넘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는 운전도 힘들어 사실상 고립 상태였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오시다 보면 알지만은 그 커브도 있고 그 경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엄청 위험하죠. 큰 볼라는 엄두를 못 내요 우리는. 솔직히 그랬어요 올해. 버스 운행은 하루 5차례, 택시는 엄두도 못 냅니다. 새벽에 급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첫 차를 타야 되잖아. 서울 동서울 가는 거를. 그럼 아침에 택시를 부르면은 안 와. 멀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병원을 어떻게 가? 마을 인근 석회석 공장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변도로 대신 고갯길을 넘어 다니느라 연료비는 훌쩍 늘었고 가뜩이나 힘든 운전기사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차량 배차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저희가 좀 시간이 그래서 좀 거기는 들어가기가 좀 거북합니다. 이런 경우도. 취재가 시작되자 2달째 방법이 없다던 단양군은 중장비를 동원해 얼음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작업이 끝날 때까진 계속 험한 고개를 넘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분석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담당할 배터리 제조 검증 지원센터가 청주 오창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96억 원을 들여 연 면적 4,481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된 지원센터는 기업에서 개발한 2차 전지 핵심 소재와 주요 부품을 시험 평가하고 오류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각종 시험 평가 장비 등을 활용해 2차 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전합니다. 충청북도는 인공장기 분야 전문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오늘 업무 협약을 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2차 전지 분야 특화단지에 지정됐고 정부가 이달 말까지 바이오 분야 공모를 다시 추진하자 추가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설 연휴를 맞아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무게를 한시적으로 늘립니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로 8kg이었던 기내 동반 반려동물 최대 무게를 10kg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운송 용기는 기내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크기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